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감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이 시간에 당신의 몸은 쉬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들어오세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글을 읽지 못했고 선생님은 그에게 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17살에 학교를 떠나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뒤 그는 인간 행동과 의식의 원리를 연구하는 철학자이자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디마티니. 오늘 밤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밤의 핵심 한 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이다. 디마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고. 그것은 삶의 양면, 즉 빛과 그림자,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인식 능력이라고. 이 구분이 오늘 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마티니는 그것을 피상적인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경험 안에서도 심지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안에서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균형을 알아볼 때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골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 감사는 비로소 깊어집니다. 디마티니는 자신의 학습 장애를 이겨내는 과정을 회상하며 그 시절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실패할 때마다 곁에 있었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 대신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디마티니는 훗날 그 침묵의 동행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바꾼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감사는 기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지지가 공존했던 시간 전체를 온전히 바라보는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가져가실 것은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신경계를 조용히 재설정하는 감사의 원리.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나는 이 시간에 당신이 경험한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짧은 연습입니다. 디마티니는 이것이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작동 방식을 실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리를 오늘 밤 함께 천천히 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가 귀에 흘러 들어오는 동안 당신의 깊은 내면은 이 언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인식을 품고 잠드느냐가 내일 아침 당신이 어떤 상태로 깨어나는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이 흐름 안에 머무르십시오. 디마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삶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다. 그 열쇠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눈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몸의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저 이 고요함 안에 머무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감사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존 디마티니는 그 정의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깊은 인식의 상태라고.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디마티니가 말하는 이원성, duality이란 이것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나쁘다고 느끼는 순간 안에도 반드시 무언가를 얻고 있고 좋다고 느끼는 순간 안에도 반드시 무언가를 잃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만 보고 동전을 이해할 수 없듯 삶의 한쪽 면만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감사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양면이 동시에 보일 때 그 균형의 지점에서 감사는 저절로 솟아오릅니다. 디마티니는 어린 시절 난독증과 학습장애로 인해 교사들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고 쓰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곁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준 어머니. 디마티니는 훗날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깊게 새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통과 사랑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경험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연습하려 합니다. 좋은 일을 억지로 떠올리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디마티니는 이것을 피상적 긍정, 즉 가짜 감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절반만 허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불편한 감정, 원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외면한 채 억지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면 그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금방 쓰러집니다. 억지 감사가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만 보기가 아닙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마티니의 어머니가 보여준 지지는 그의 고통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지지가 빛났고 지지가 있었기에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감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것이 디마티니가 말하는 진짜 감사입니다. 디마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는 감사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한 것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바꾼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양면을 온전히 바라볼 때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에 따라 실제로 그 회로를 다시 연결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순간 뇌 안의 신경 경로가 새롭게 활성화되고 그 연결이 쌓일수록 당신의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트매스 연구소는 수십 년간 감정이 심장 박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감사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느낄 때 심박 변이성, 즉 심장 박동 사이의 간격이 더 부드럽고 조화로운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를 연구자들은 코히어런스, 생리적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북요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이완과 회복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이 먼저 고요해지고 그 신호가 뇌로 올라갑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8세부터 80세까지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감사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단 3주 동안 감사 저널을 썼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긍정적 감정이 높아지고 타인과의 유대감이 깊어졌으며 우울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신경 근육 질환을 가진 참가자들의 경우 감사 실천이 일상의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잠들기 직전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경계에 들어섭니다. 이 순간은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교감신경이 지배하던 각성 상태가 서서히 풀리면서 신경계는 재설정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감사의 감정을 심어두면 뇌는 수면 중에도 그 신호를 처리하고 강화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는 감정이 내일 아침 당신의 신경계가 출발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디마티니는 감사를 심장지능과 연결합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은 뇌보다 먼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감정과 직관의 신호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감사를 통해 감정과 직관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더 깊은 자아 인식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하트매스 연구소가 말하는 코히어런스 상태, 즉 심장과 뇌와 신경계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더 온전하게 느낍니다. 신경계의 변화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조용히 반복 속에서 일어납니다. 에먼스의 연구가 보여주듯 단 3주의 꾸준한 감사 실천이 뇌와 몸의 반응 방식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깊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이. 오늘 밤 당신이 감사를 느끼는 그 순간, 신경계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삶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다. 존 디마티니의 말입니다. 디마티니는 말합니다. 하루가 끝나는 그 조용한 시간, 펜을 들기 전에 먼저 숨을 한번 고르라고. 저녁 감사 저널은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일을 나열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당신의 신경계에 쌓인 긴장의 층을 한 겹씩 벗겨내는 의식입니다. 펜을 드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디마티니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 감사의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를 깊이 탐구하며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 말이 왜 나를 흔들었는지, 그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바람이 함께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적습니다. 표면이 아닌 감정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마티니는 눈물을 감정적 해방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저널을 쓰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짜 감사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멈추고 그 느낌 안에 머무르세요. 억지로 참을 필요도 빨리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계는 바로 그 순간 오래된 긴장의 패턴을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이 다시 쓰이는 소리입니다. 디마티니의 상담 기록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한 클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디마티니는 그에게 매일 저녁 감사 저널을 쓰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는 오래전 어머니가 건네준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저널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감사의 감정을 그대로 가슴 안에 품은 채 노트를 덮으세요. 불을 끄기 전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가장 깊이 느꼈던 감사의 장면을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리는 것. 분석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의 온도를 그대로 느끼며 눈을 감으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은 감정이 수면 중에도 신경계 안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HeartMath 인스티튜트의 연구는 감사가
북요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 변이성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감정을 품고 잠드는 루틴이 수면의 질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긴장이 아닌 이완의 신호를 받은 신경계는 더 깊은 수면 단계로 자연스럽게 진입합니다. 꿈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잠든 뇌는 밤사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꿉니다. 디마티니는 말합니다. 감사는 잠들기 전 가장 강력한 처방이라고. 하루 단 한 번, 저녁에 그 조용한 시간, 펜을 들고 감정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쌓일 때 신경계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재조직됩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은 듯 보이지만 그 노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Gratitude turns what we have into enough and more. 존 디마티니의 말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신경계는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감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고. 그 저항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저항의 뿌리에는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깊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오해들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감사할 일이 없다. 이 말은 감사를 특별한 사건에서만 찾으려 할 때 생깁니다. 그러나 디마티니는 말합니다. 삶은 언제나 이원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닫힘이 있으면 반드시 열림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반대편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힘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내 고통을 없는 척하라는 말 아닌가. 이것은 수용과 부정을 혼동할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다릅니다. 고통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다른 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마티니의 감사는 아픔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의 반대편에 무엇이 함께 존재하는지를 보는 인식의 확장입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감사는 약자의 태도다.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 전체를 고통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좁은 시야를 넓히는 행위입니다. 한쪽 감정에 갇혀 있던 의식이 양면을 동시에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용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디마티니가 말하는 감사의 힘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는 것, 이른바 독성 긍정과 디마티니의 감사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독성 긍정은 어두운 면을 외면하고 밝은 면만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원성을 인식하는 감사는
어두운 면을 직면합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안에서도 반드시 존재하는 균형의 반대편을 찾아냅니다. 억지 미소는 신경계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의 고요함은 신경계가 실제로 느끼는 깊은 안정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착각 중 하나가 당신 안에 있었다면 그것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디마티니는 말합니다. 감사는 삶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한 것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오해가 거치는 자리에 진짜 감사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신호. 존 디마티니는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삶의 양면을 동시에 수용할 때 그 깊은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고.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당신이 결핍이 아닌 충만함의 주파수 위에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감사를 수신의 궁극적 상태라고 부릅니다. 감사의 감정이 몸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순간 뇌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의 조건화가 깨지고 자율신경계가 다른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참여하는 생화학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반복될수록 뇌 안에는 새로운 회로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디스펜자는 묻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만 쓰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 먼저 감사를 보낼 때 몸은 그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신경계를 바꾸고 바뀐 신경계가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원인이 먼저, 결과가 나중이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느끼며 잠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그는 잠들기 직전의 의식 상태, 즉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그 경계를 가장 강력한 창조의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문 앞에서 감사의 감정을 품고 들어가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바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몸이 이완되는 그 찰나,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경계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가장 열려 있습니다. 디스펜자가 말하는 수신 상태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때 감사의 감정으로 원하는 현실의 장면을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새 직장에서 첫 출근하는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있는 저녁, 오랫동안 바라던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장면을 느끼며 잠드는 것, 그것이 잠재의식의 새로운 현실의 청사진을 심는 과정입니다. 론다 번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마법이라고. 그 마법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감사는 결핍의 언어가 아니라 충만함의 언어입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충만함으로 응답합니다. 감사는 끌어당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오늘 밤 그 주파수 위에 당신의 의식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Gratitude turns what we have into enough and more. John DeMartini. 네, 오늘 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식입니다. 삶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깊은 알. 존 디마티니는 그것을 이원성을 보는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쁨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고통만 보는 것도 아닌 그 둘이 하나의 실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내내 함께 걸어온 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순간 신경계는 실제로 재조직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Heart Math Institute의 연구는 감사가 심박 변이성을 개선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 전체를 평온 상태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마티니가 말한 돌파구는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당신의 신경계가 조용히 새로운 패턴을 새기는 그 순간이 바로 돌파구입니다. 그 문은 매일 밤 당신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3분 노트를 꺼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를 적습니다. 크고 특별한 일일 필요 없습니다. 출근길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따뜻하게 건네받은 커피 한 잔,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누군가. 그것을 적고 나서 멈추세요. 그 장면을 눈앞에 다시 펼쳐보세요. 디마티니는 감사 전어를 쓸 때 그 감정의 깊이를 끝까지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날 만큼 깊이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그 깊이가 신경을 다시 씁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감정이 표면을 뚫고 더 깊은 곳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사의 장면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선명하게 붙들어 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순간의 온도, 그때 당신이 느꼈던 작은 따뜻함. 디마티니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은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을 풀지 못했지만 매일 밤 이 한 가지 실천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이 조용한 3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눈을 감을 때 그 감사의 감정을 마음 깊이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드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은 감정이
수면 중에도 계속 울립니다. 디마티니는 잠들기 전에 이 심상화가 더 깊은 수면과 긍정적인 내면의 재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감정을 품은 채 눈을 감는 것,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존 디마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한 것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조 디스펜자는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이 뇌의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품는 그 작은 감사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눈을 감으세요. 오늘 강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감사한 것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퇴근길 선선한 바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한 줄이 이 공간을 감사로 채우고 그것을 읽는 누군가의 신경계에도 조용히 닿을 것입니다. 감사는 혼자 느낄 때도 깊지만 나눌 때 더 넓어집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디마티니가 말하는 가치 위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의 감정을 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